네, 장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 핵심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더 손쉽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세세한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은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투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투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아니고서는 이거 신축 투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축 투자는 건물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땅값이 올라줘야 되는 거고요.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비싼 지역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들의 수많은 절차들 중에 다 기억하거나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5가지 절차 정도만 머리에 놓고 계셔도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선포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계획이고요. 이 지역 내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도 정하는 거고요. 거기서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이 정비계획만 알아도 사업성의 80%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비계획을 고시를 할 때 수정분담금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만 나와도 주변의 신축 시세는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신축 시세에다가 추정 분담금 빼면은 이 매물을 얼마 이하로 사면 되겠다, 바로 판단 나오죠. 정비계획 수립만 돼도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다 나온다. 물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게 되면은 이 정비계획 수립 전에 어떤 식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정 분담금을 예상하고, 그러면은 좀 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투자하시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몇 평짜리 몇 개 짓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단계가 사업시행인가라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이 인가 자체의 의미보다 이 앞단에서 처리했던 각종 심의들이 결론이 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대표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이 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도로는 안 막히는지, 그래서 도로를 더 넓힐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고요. 뭐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교육영향평가, 그다음에 뭐 오폐수가 또 늘어나니까 뭐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심의들을 합니다. 사업 시행이 끝났다면 그 심의들이 다 끝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이제 결국 몇 층짜리 그리고 몇 평짜리 몇 개로 지어지는 게 확정됐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계로 가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계획상으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대부분 반영되는 시기가 사업 시행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정도까지 붙었던 프리미엄이 완전히 이제 신축 대비 했을 때 완전히 반영되는 시기가 거의 사업시행인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제 새로 지역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구축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이 가치를 평가를 해서 신축과 교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관리처분인가입니다. 이 관리처분인가를 하기 위해서 구축 땅과 구축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공사비도 이때 산출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증액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반 분양가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라는 걸 책정하고요. 그 조합원 분양가 안에서 우리 구축 단지 이 가치 순위를 매겨서 평형대를 선택하고 평형대 안에서 동호수를 추첨하는, 그게 완료가 되면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착공입니다. 착공을 하면은 사실 이제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잖아요. 철거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됐다는 건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단계 때 공사비 증액을 하게 됩니다. 착공 전에 직전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파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공사비 증액 전에 팔아야지 좀 예상 분담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건 조삼모사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공사비 증액 전에 파시면은 집값은 공사비 증액 직후 하루 이틀 차이라고 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건데, 공사비는 10% 20%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 전에 매각을 하실 분들은 매각하면 좋겠다. 그 다음 마지막이 준공 단계입니다. 입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때부터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분담금 걱정을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할 필요가 없다. 그 앞단의 분담금, 추정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사용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든 상관이 없고 신축 가격 빼기 그 분담금 했을 때 내가 이 매물을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되는 거고 입주 때가 되면은 이제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